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12월 5일 토요일 레이스토리 오랜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서울과 부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비행기표 인증, 제주 예약 인증. 전주에도 제주로 예약을 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부담스러웠고, 또 전주에는 이제 한 가지 더 있었죠. 배당의 흐름이 입장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마는 이제 페리 뮤추얼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왜곡될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전주에도 안 해서 전주에는 마침 제주 전문가 중에 한 명이 제주 본장에 예약을 못했다고 그래서 바로 예약 취소를 하고 통화를 하면서, 예약 취소하면 바로 뜨거든요, 자리가. 그래서 자리를 양도를 해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도 예약을 했고, 제주에는 학구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주 부산은 이제 조교 보러 다니는 학구방이 거처가 있기 때문에 몸 하나 딱 누일 수 있는 아주 작은 학구방이 하나 있어서 뭐 가도 문제는 없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대한항공을 예약을 했는데, 혹시 몰라서 저가항공 타고 다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대한항공을 예약을 했거든요, 일부러. 그런데 737A300에서 747개로 변경이 됐다라는 메시지를 아까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주로 가는 여행객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큰 편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여행객이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좌석 배정을 다시 하라는 이런 문자를 받고 나서, 마침 우리 딸아이가 옆에 있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딸아이가 스튜어디스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항공사 부분은 잘 아는데, 아빠 이거 승객이 굉장히 늘어났나 보다. 아이들 수능 끝나고 여행 가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은 모양이다. 그래서 서울이 또 지금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0.5 단계를 찾아간다라고 그래요. 0.5를 찾아가는 이 또 유행이라는데, 제주가 0.5니까 제주로 피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행 겸. 근데 이제 불안하죠. 다른 게 불안한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교를 아침마다 관찰을 하면서 매주 문진표를 작성을 합니다. 문진표 작성하고 체온을 다 체크하고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확진이 되면 조교는 못 보죠. 근데 그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확진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조교를 못 볼 것이냐는 부분은 아직 지침이 내려진 바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A시장에서도 혼자 모자 팍 들러쓰고 쪽 처박혀 혼자 계속 있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여하튼 그래서 이번 주에 예상을 또 못할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않고 토요일, 일요일은 하려고 내일 새벽 비행기하고 일요일 저녁 비행기를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와서 조교장에 가면 되니까 못할 것 같아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새벽에 좀 떠들어 놓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레이스토리 부경가 말고 서울값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 경주 다 이제 별장 경주를 신깁니다. 전 경주가 별장 경주다 보니까 출전 등록이 안 돼 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전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빨강 제킹, 차주 제킹으로 나와서 훈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통령상 양식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경마장에서도 통하는 양식이라는 게 있죠. 금주 출전하려면 노란판을 달고 조교를 해야죠. 일부 조교사들이 빨간판으로 조교를 하고 출전을 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경마패는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외국인 조교사들, 유달리시면 34조는 전두스, 뭐 최고 캐폰가 하나 노란판 살짝 달고 나온 거 말고는 전두스 빨간판을 달았죠. 근데 이번 주에 슈퍼삭스 출전하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명백히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핸디 등록이 돼 있다면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이 별장경주 하에서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 출전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게 경마 시행령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출전 우선순위대로 별장경시는 출전을 하고 나머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출전할지 안 할지도 이제 좀 망설이는 녀석들은 그런데 슈퍼삭스 같은 거는 출전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화를 좀 냈던 거고요. 어제 방송에 수요일 방송에서. 자, 1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올 하트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트. 조교 모습, 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교 모습이 관건이죠. 조교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부분. 조교 모습 한번 간단히 보고 가보도록 하죠. 이게 또 화면이 또 틀어져 버렸네요.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죄송합니다. 1경주 올 하트. 이 보면 큰 이상은 없어요. 과거 모습과 큰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쪽에서 잡고 꼭 뛰는 마패. 7월 달에 그 당시 입상했을 때 조교 모습을 보면 거의 비슷하죠. 안쪽이 올 하트거든요. 일요일 날은 좀 약하게 갔었고요. 요 정도. 월요일 날 조교 모습. 안쪽 올 하트.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고개는 조금 낮은 듯한 이런 인상도 있는데 크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올 하트를 중심에 세워 봐야 되는데 인기도가 문제죠. 인기는 뭐 압도적인 인기예요. 그래서 이제 체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체킹해 볼 필요가 있겠고, 시네마 중에서는 젤로스가 있어요. 시에로골드 자마로서 2세 안말이기 때문에 시에로골드 자마들이 뭐 잘 뛰지는 않습니다만 안말이라는 점에서 성장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 부분에서의 가능성만 좀 체크를 하면 되는데, 조교 모습 한번 잠깐 살펴보고 월요일 조교를 잠깐 보면 될 것 같아요. 고기가 좀 높아요. 선행, 전형적인 이제 선행마다운 이런 습성을 보이는 거죠. 주행심사 15습도 선행을 갔던 거고요. 고기가 높고 들리지만 전지 힘은 상당히 있어요. 차고 나가는 힘은 있고, 이게 조금 고개 낮은 걸 보완을 하면 괜찮은데, 자, 이게 이제 위각으로 올하트와의 선행 다툼. 이제 보여준 모습에서는 올하트가 선입도 됩니다만 선행을 전경 11번 게이트에서 갔던 거니까, 자, 이번에 이제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간다면 더 유리하겠고, 젤로스가 선행을 간다면 돌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마필이 주행 습성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근데 이제 두 기수들의 상관관계를 봐야 돼요. 몇 안 되는 18기 동기거든요. 거기다 52조 김동균 조교사도 18기죠. 52조 김동균 조교사의 발에 올하트 하만식에서 18기가 타고 박으름 기수가 또 18기 기수로서 기승을 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경주 위쪽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마필이 극단적으로 싸우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리는 거죠. 요즘에 양상도 선행 가면만 가는 대로 보내주고 외곽을 타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라면 문제가 좀 생기겠죠. 반대의 상황이 생긴다라면 제2 이글도 조교 모습은 괜찮습니다. 종반 뒷심이 상당히 좋았어요. 종반 뒷심이 좋았기 때문에 제2 이글 같은 경우에도 주행심사 한번, 이게 마체가 왜소해요. 마취가 왜소해서 어떨지 하는 부분이에요. 11번 게이트에서 이규희 기수가 출발합니다. 출발 자체도 뭐 그렇게 빠르지 않고 굉장히 늦었죠. 지금 외곽으로 제일 늦게 후미에서 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은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끝걸음 자체는 살아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이 주법 자체도 괜찮고 조금 다듬으면 흙도 좀 맞는 거, 경험만 쌓이면 제박걸은 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마필이죠. 제2글도 김정진 기수가 조교시 모습은, 조교 뭐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까요? 다른 거는 조교를 안 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보죠. 월요일날 조교 모습. 그게 바깥쪽이 이제 군에서만 5등급의 아델 머스탱이라는 마필인데, 안쪽에서 뛰려는 습성이 굉장히 좋아요. 주법 자체는 지금 주법의 안정감, 이것도 고개가 좀 높은 감은 있는데, 주법의 안정감은 오히려 올 하트라는 젤로스보다도 더 좋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요마필의 변수?
정도. 근데 조교가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요 정도 모습으로 조교를 시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하튼 뭐 나쁘지는 않은 모습인 게, 이게 지금 이 테마필이 인기를 낮출 수 있겠고, 자, 이런 상황이면 이제 전개적으로 한 마리가 치고 들을 수 있죠. 바로 4번만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자, 이 녀석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1200m, 1000m에서 추임 능력을 보여주었었고, 자, 이번에 다비드 기수, 전주, 특히 이번 주 조교도 그렇습니다만, 전주에 조교할 때 모습이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었어요. 종발 한 발을 쓰고 들어온 다음에 이 녀석. 왜냐면, 젤로스도 410km대, 제이이글도 420km, 마체가 그렇게 큰 마필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안쪽에 오라트가 좀 더 유리한 가운데, 젤로스, 제이이글이 만약에 퍼진다라면, 미스터 선샤인 같은 마필이 한 발을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비발레이디도, 그, 월요일날 조교를 보면, 이게 가라번호,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요일 날인가요? 비바 챔피언을 달고 조교를 했는데. 아, 이게 비바 챔피언이에요, 번호는. 근데 비바 레이디란 말이죠. 주법은 살아있어요. 이게 비바 챔피언이 아니고, 비바 챔피언이 아니고, 비바 레이디라는 거, 일요일 날 조교에. 이거 컴퓨터에 제대로 찍었네요. 지금 명진 브레이싱이라는 마필과 조교를 시행하는 마필인 모습인데, 하여튼 훈련 강도는 좋았어요. 훈련 강도는 좋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저는 미스터 선샤인 한번 보고 싶고요. 길어지네요. 간단간단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경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인기를 보면 뭐 동해번쩍이 압도적인 인기마죠. 동해번쩍이 압도적인 인기만데, 과연 이동국 기수가 얼마만큼 풀어줄 것이냐는 부분. 자, 요거 잠깐 하나만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쓰니까 이것도. 경주 모습 한번 잠깐 볼게요. 곧 출발합니다. 1번 게이트에서 뛰었어요. 곱게 따라 들어가죠. 흙도 다 맞았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3코너에서 외곽으로 뺍니다. 이동국 기수가. 직선에서 보면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 이거를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계속 기대고 들어가죠. 약간씩. 그래서 이동국 기수가 이게 제대로 추진을 못했어요. 이동국 기수의 기승수를 가지고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놨고, 기대는 모습이 없죠. 보여주는 우측측을 해도 기대지를 않아요. 이게 채찍을 못 대. 이동 기술이 이제 채찍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채찍을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도 치우치는 거, 이거 혹시나 우측측을 대면 치우칠까봐. 근데 보여주는 채찍을 대도 치우질 않아요. 이 부분은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아실 수 있는데, 계란의 큰 거리 제갈로 바꿨습니다. 제갈을 바꾸다 보니까 기대지 않다. 이제 이동 기수가 어떻게 타줄 것이냐는 부분이고, 안쪽에 이번만 패션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복귀를 한번 봐야죠. 얼마나 잘 타셨는지. 성공했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5번 게이트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하정기수. 쭉 넘어갈게요. 여기서 잘못 탔어요. 흑마진이가 좀 안 뛰는 것도 있었지만, 직선에서의 모습. 이건 뭐 기대는 대로 갔어요. 기대는 대로. 제어를 못해갖고 기대는 것 때문에 제어를 못해서 지금 뭐 사실은 이 정도 착차라면 거의 3위는 뭐 따놓은 당상이었고, 2등까지도 뭐 이거 3 정도는 그냥 잡을 수 있는 2등 했던 그 당시 3번 세네 초이스 정도 그냥 따버릴 수 있을 정도의 걸음이었잖아요. 복귀상으로는 이 패션은 꼭 안고 가야 된다. 하정 기술에도 하정 기술. 그린 폭주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4번만 그린 쪽 폭주가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그린 폭주가 지금 인기 4위죠. 그린 폭주 많이 좋아졌고, 골드 스파이크도 뒷심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경주는 4마리,
패션 그린폭주 골드 스파이크 동해번쩍. 전 개인적으로 패션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정 기술에도. 그다음 그린폭주도 이번 경주 성능이 유력시 되는 거거든요. 적용 모습은 상당히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린폭주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린폭주도. 그렇다면 패션 그린폭주 골든 스파이크 동해번쩍 네 마리를 현장에서 배당 가치를 보고 좀 공략을 해봐야 되는 그런 정도 보여집니다. 3경주로 가보죠. 이거 오랜만에 쓰니까 잘 못 쓰네. 왜 안 주지? 이 3경주에서는 요거를 한번 볼게요. 경주 위적인 요소가 또 하나 더요. 3경주 질풍객방을 먼저 볼게요. 목요일날 조경 모습이에요. 질풍객방. 안토니오 기세요. 안토니오. 안쪽이 안토니오 기세요. 여기가 KM매직 문세영 기수고. 자, 근데 금화플로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안토니오 기수죠?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안토니오 기수가 금화플로러스와 질풍백광 두 개를 다 조교를 하고 선택은 금화플로러스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경주 위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라온 스페셜이 오랜만에 출전합니다. 라온 스페셜이 오랜만에 출전을 하는데 이게 조교가 11월 달에 요때 조교 모습 한번 볼게요. 11월 16일 날 이게 라온 스페셜이에요. 위산 4등급의 글로벌 신화 거센 돌풍 출전을 계속 못했다는 거죠. 조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마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도 없죠. 진료사항도 그때 이후로 단순히 출전을 못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인기 4위까지 지금 밀려 있어요. 나온 스페셜이 인기 4위까지 지금 밀려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쉽게 무시할 마필은 아니다라는 거. 나온 스페셜은 이번 경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겠고요. 금화플로러스 말씀드렸고, 나머지 인기마들 뭐 질풍백과도 나쁘진 않은데 복병이라면 골든 배지예요. 자, 이 녀석이 선취입이 자유롭다라, 골든 배지, 이 선취입이 자유로워요. 거기다가 8번만 원더풀 글리터가 있어요. 이것도 기습적인 선행승부가 가능하죠. 전보다는 분명히 좋아졌어요. 8번과 11번 배당 가능성 생각하면서 금화플로러스, 질풍백광, 라운 스페셜 이렇게 한번 공략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이런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태를 보고 어느 쪽 상태와 배당 가치를 보고 충마를 어디로 세우고 들어갈 것이냐, 그 다음에 삼복은 어느 쪽에서 배당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공략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4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에서는 모스트 스피드와 키 매직이에요. 물론 지금 밀려 있는 것은 문세영 기수의 케인 매직이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 저는 근데 케인 매직을 공략하고 싶어요. 전 경기보다 더 좋아졌어요. 이 녀석이 뭐 뒷심도 상당히 있는 녀석이고, 케인 매직 이번 경기 뭐 뒷심으로 보면 케인 매직이 가장 모스트 스피드는 제가 뭐 별로 신뢰를 않는, 물론 12번 게이트 전 경기 기습선행을 나가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 그날 10월달 이게 또 주로가 굉장히 가벼웠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날 극단적으로 가벼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고 있고, 알찬누리도 아주 강한 출발 연습을 병행을 하면서 했어요. 나쁘진 않게 유지가 돼 있어요. 알찬누리도 가장 눈여겨볼 마필, 복병권 중에 마필하면 역시 스포트라이트죠. 스포트라이트, 김영근 기수 스포트라이트.
아주 강하게 조결을 했는데 뭐 뒷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치고 들을 수 있겠고요. 정말 큰 배당이 나온다라면 복병권 중에서는 바로 플렉스 퀸입니다. 인기 지금 백판이에요. 종합주 백판. 플렉스 퀸. 종합주 백판인데 이렇게 쉽게 무시할 마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도 조심을 해야 된다. 케인 매직을 중심에 두고 지금 말씀드린 마필들 공략을 해보는 게, 마하지존도 굉장히 좋아하는 졌어요, 사실은. 네 전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선행을 마하지존이 쉽게 간다라면 계속 불안해 볼 수도 있어요. 조교 모습은 워낙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개적으로는 저는 전개적인 부분에 있어서 KN 매직을 충마로 세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들 그다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가도록 합니다. 충마는 있죠. 온해창천. 지금 우승을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거의 된다라고 봐요. 거의 우승 입당을 한다라고 봐요. 온해창천은 인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해창천은 인정을 하고, 온해창천의 모습 한번 볼까요? 하겠습니다. 3번 게이트. 번 개수. 직진력도 좋아요. 직진력도 좋은데, 전화가 오네요. 종반 끝가람이 상당히 좋았고요. 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그것도 안 했네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운해창천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들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톱시드, 위너템플러 뭐 다 괜찮은데, 복병 하나만 보죠. 바로 아마로네. 인기 거의 꼴찌, 인기 거의 안 실리는데 현장에서 좀 인기 좀 실릴 수도 있어요. 이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분명히 좋아졌고, 분명히 순위 상승이 이끌어낼 텐데 얼마만큼 순위 상승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승식에 관계없이 한번 승식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충마는 온해창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마는 있죠. 더 드림. 더 좋아졌어요. 이게 1억 1000만원짜리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8조에서 48조 마방에서 가장 비싼 말이 아닌가, 비쌌던 말이 아닌가. 1억 1000만원짜리니까 더 드림. 매니피자마. 뭐 비싼 말답게 아주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뭐 압도적으로 좋아요.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 더 드림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들 밀키쉐리도 조합별 적임이죠. 조합별 적임. 밀키쉐리도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만 조합별 적임이고, 머니실크도 뭐 나쁘진 않아요. 김효정 기수가 어떻게 다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심지어 윈드스카이도 굉장히 의욕을 보였어요. 윈드스카이도 굉장히 의욕을 보였고, 만석지기는 아주 우수한 상태입니다. 김정준 기수가 출발 연태까지 병행을 했고 아주 우수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전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요. 조교로 좋아지는 앞에는 독보천하요. 조교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전주 월요일날 조교 모습 잠깐 한번 볼까요? 독보천하 전주 월요일날 조상봉 기술 조교할 때, 이때 조교 모습이 이 좀 외곽에 독보천하거든요. 안쪽에 소중한 기억, 물론 국내산 6등급의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강하게 조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는 대로 탔습니다만은 이 뒷직선 돌아서면서 아주 강하게 부조를 주면서
독보천하가 최근에 조교시킨 중에서는 가장 강한 조교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조교를 했을 때는 스피드가 굉장히 붙어 들어오는 모습을 지난 1월 달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습에 관한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겠고, 또 하나의 복병이 있다라면 걸음은 다 나왔습니다만 이 동작이라는 마필이에요. 동작. 이것도 승식을 한번 활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에 여하튼 충마는 더 드림이 충마로 손색이 없다. 아주 좋은 모습이다. 자, 7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기마들의 조교 모습이 다 나쁘지는 않은데 고만고만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 선이 어디 갔지? 있구나. 오랜만이니까. 에이스찬 인기 1위 괜찮아요. 장산미사일 뒷심이 죽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리가 더 좋죠. 발전된 모습은 고센스 2역 기수. 이게 선행을 나갔을 때는 상당한 파괴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만에 2역 기수가 이거 선행을 성공시킨다라면 그냥 돌아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인기도는 밀려있지만. 그리고 아주 진짜 큰 배당 999가 나온다. 빅토리 맵 2개 기수 요정도? 요정도. 문학 리워드도 나쁘진 않아요. 문학 리워드 나쁘지 않은데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 에이스찬과 장산미사일 아미고라로는 이거는 제가 과거에 추천드렸을 때 과연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8경주입니다. 또 선이 어디 갔지? 지금 대군 천하가 인기 1위에요. 킹지 스텝, 레이먼트. 충만은 레이먼트. 놓고 때리는 마피는 레이먼트다. 조교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1900m 입상할 때처럼 조교로 돌아왔어요. 레이먼드를 놓고 때리는 게 맞겠습니다. 인기 순위에서는 3위로 밀립니다만은 저는 레이먼드를 충마로 말씀드리겠고, 복병이라면 골든에모와 안쪽에 한생글로리 정도가 복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군 천하는 정경주 인기 6위였을 때 말씀을 드렸던 마피인가요? 이게 아마 그때 말씀드렸던 마필이구나. 놓고 때렸던 마필이군. 대군 천하. 근데 상태는 좋은데 강도가 그때보다 조금 약해진 느낌이라 그게 좀 걸려요. 레이먼드를 충만으로 놓고 골든 해머와 한생글로리. 한생글로리도 이번에 조교는 잘 돼있어요. 박현우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김동수 기수를 안 쳤어요. 이거 선입 가능성까지 항상 열어줄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정한킹덤은 어제 그 미친놈같이 목요일날 강구부 2번을 때려주면서 타줬다라는 거. 객관적으로 보면 골드해머는 조교 모습은 좋아졌는데 이 우에다 기수라는 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병이라면 한생글로리와 정한킴동 정도, 충만은 레이먼드로 가겠다라는 거. 자, 마지막 9경주 딱 3마필 가져갑니다. 물론 지금으로 봤으면 뭐 행복왕자가 충마죠. 그 다음에 극기상진, 투선이 어디 갔지? 이거 오랜만에 쓰니까. 플래시 제트, 휴룹, 천괴성. 자, 플래시 제트 같은 경우는 전경주 적중을 시켜드렸던 마필이고, 천괴성도 조경 모습은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지금 상생경마로 시행되죠. 지금 레이팅이 가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왕자의 레이팅이 지금 65%예요. 행복왕자가 레이팅이
레이팅 65라는 것은 승급을 목전에 두고 있죠. 근데 뭐 이게 상생경마기 때문에 승급이 없어요.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의 조교 강도 말 상태 정말 좋습니다. 이마필이 이제 변화를 제가를 바꾸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변화가 왔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보강자가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그때 왜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게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이 행보강자가 상태는 좋은데 강도를 약간 내린 것이 힘이라는 거. 이제 승급을 목전에 두고는 조금 승고르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상생경마로 가니까 편성도 뭐 허접하고 행보강자 뭐 근소하게 인정을 해야 되죠. 훈련으로 좋아진 마필은 바로 슈룹입니다. 선행이면 또 1800m 예전에 그 행보강자를 12마신 깼어요. 글씨도 잘 안 써지네. 오랜만에 이거 쓰려고 그러니까. 행보강자를 이걸로 칠게요. 행보강자를 12마신을 이겼던 슈룹이에요. 1700m에서 좋아졌고요. 하나만 더 봅니다. 극기상진. 딱 이 세마필 마지막 경기는 이 세마필로 공략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때리고 받치기, 현장의 상황을 보면 때리고 받치기, 아니면 거꾸로 역으로 배당으로 때리고 받치기 갈 수도 있고요. 배당상 봐가지고 이 세마필 이렇게 공략을 해보겠고, 3복승식 정도는 입상까지는 조금 찜했한데 3복승식에서는 파이팅 정도? 그 정도 넓게 본다라면 그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한 김에 부경도 갑시다. 자, 부산 1경주 미드나이트, 원더풀 시크, 베이비라인. 베이비라인도 좋아졌고 미드나이트 퀸도 뭐 좋아요. 원더풀 시크릿도 나쁘진 않아요. 딱 하나 복병, 담양제왕. 담양제왕. 앞에 틀리던 거를 많이 잡아낸 것 같아요. 백풍도 많이 좋고요. 백풍도 인기도는 밀리지만 이렇게 쉽게 밀릴 마필은 아니에요. 그 정도? 캡톤도 많이 좋아졌는데 김동영 기술하는 점이 이제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월드 리멤버 이용의 기술은 어떻게 타줄 것이냐는 부분, 이거 뭐 선행이 굉장히 투심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정도? 이경주에서는 뭐 인기도가 금화 9포인트가 가장 많이 팔리겠죠. 금화 9포인트. 좋으니까 정경주에도 추천을 드렸죠. 금화 9포인트. 이게 주력으로 적중을 해야 됐던가 아마. 많이 맞추니까 맞춘 것도 기억 못해요. 예, 금마크 포인트 아마 추천을 드렸을 거고요. 복병을 하나 본다라면 디바인킨 다시엘바기스. 질주마녀도 상당히 좋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인기권 말들 말고 금마크 포인트 인기권 말도 말고, 그 다음에 캡틴걸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병을 본다라면 두 마리, 나머지들은 인기권 마필이니까 뒤마필을 디바인킹과 캡틴걸, 인기에 안 팔리는 말 중에서는 요 두 마필. 캡틴걸도 변화를 좀 모색을 했고 이거 9,600만원짜리에요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단점을 좀 보강했고, 디바인킹도 저기 모습. 이거 복병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꾸 헷갈리네. 3경주 투투 와일드싱은 된다라고 봐야죠. 큰 실수 없으면. 투투 와일드싱은 큰 실수 없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닥터칸도 페로비치와 임성실 기술, 이제
전전주에 페로비치 기수가 조결을 했었고, 이번에 임성철 기수라면 닥터 칸도, 분명히 뭐 좋은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나머지들 중에서는 마스터벨라가 딱 그 정도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결정력을 얼마만큼 보일 것이냐는 부분, 조교로 좋아진 녀석은 바람의 신과 고블린 정도? 에코문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졌어요. 요 정도. 김동영 기수라는 점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고, 죄송합니다. 핸드폰을 못 꺼놔가지고 지금 끄기가 뭐 그래가지고 요 정도 요런 것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경주 봅니다. 퍼펙트 제왕, 그 다음에 이렇게 턱대트 제왕이 지금 팔리고 있는데 복병들도 보여요. 복병들도 보이는데 지금 뭐 베가선도 전공 참 못 탔다. 외곽에서 못 탔던 건 사실인데 닥터이크, 그 다음에 에이스붐, 브라이언 파크도 저는 쳤어요. 브라이언 파크. 근데 이게 김도현 기수라는 점, 요거는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닥터이크와 에이스붐, 이거는 고배당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오경주 쉽게 가진 않겠습니다. 아라로즈 팔리는 만큼 에이커스트림은 이제 거리 경험이 문제죠. 아라로즈도 아라로즈 뭐 1600까지 임상을 끊었고 뭐 좋고 저게 모습 나쁘지가 않고, 호전된 마필은 금화 미스틱이에요. 금화 미스틱이 많이 좋아졌다. 아라로즈를 이겼던 마필이기 때문에 금화 미스틱은 전경주 공백 이후에 좀 그때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기억나? 이거 아주 뭐 안 좋았던 그런 마필이고, 복병권 중에서는 그레이트송, 라이징 보이 정도? 아라로즈, 에이커스트림, 금화 미스틱, 거기에 복병권 중에서는 그레이트송과 라이징 보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육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은 뭐 부연 설명 길게 하고 간단히 가도록 하죠. 육경주에서는 인기도가 헌치와 터치스타맨이에요. 헌치는 뭐 기본 능력상 그 정도 모습은 유지가 되어 있고, 조경 모습 뭐 이러면 전경주보다 더 좋네요. 헌치도. 근데 터치스타맨을 주목해봐야죠. 과연 전경주 이제 직선에서 전혀 부조를 제대로 주지를 못하고 기대는 것도 제어가 안 되면서 입상이 실패를 하고 말하는데, 이게 서수훈 기수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에서 우승을 했던 서수훈 기수 뭐 적인 기수 있고 엠마필과 호흡이 잘 맞고, 서수훈 기수가 그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기생했을 때 그 소감을 그날 잠깐 들을 기회가 있어서 서수훈 기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타면 뭐 편안하게 됩니다. 이번 뭐 컨디션 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타면 되겠고, 복병은 두 마필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프린스, 신스텔스. 물론 터치스타맨과 헌치가 앞서 있는 건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승식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고, 스마트 프린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 신스텔스, 이거를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1등급이었던 마필이에요. 강급된 마필 신스텔스. 컨디션 회복의 관건이라는 거죠. 신스텔스는 2등급에서 한 번 정도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조심을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스마트 프린스는 지금 보시면 2등급에서 상당히 정체가 오래됐어요. 2019년 3월달부터니까 지금 상당히 정체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끝난 마필은 아니거든요. 김태경 기수라는 점이 이제 뭐 또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근데 하여튼 뭐 객관적으로는 터치했다면 펀치의 한 방에 이런 마필들 복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도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현장에서 뭐 서울 현장은 뭐 어차피 못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제주 경마공원에서 최선을 한번 다 해보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도 안 한다고 했는데 찾아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반환 애들이라고 또 좀 고생을 좀 했는데 이번 주에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자 신청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안 합니다. 그냥 좀 시간을 길게 가지고 좀 자세하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경험까지 이것도 갑자기 준비를 해서 지금 하는 거고 지금 장비 쓰는 것도 오랜만에 쓰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뭐 경만에 가신 분들 좋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꼭 건승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가 좋은 기운 팍팍 몰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김상윤이었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일 찾아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할게요.